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포스코홀딩스입니다. 포스코홀딩스 작년 중반까지만 해도 주가가 엄청나게 뛰면서 76만원까지 기록을 했었고요. 이후에는 고점 찍고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죠. 고점과 저점을 계속 내려가면서 하향 추세 진행이 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약 1년간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앞으로 이 부진함을 언제쯤 탈피하고 본격적으로 반등을 해줄 수 있을지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보유자분들 향후 목표가는 어디까지 설정하면서 가져가야 될지, 그리고 지금은 많은 분들이 물려 계실 수밖에 없는 구간인 만큼 이제 평단 관리가 중요하겠습니다. 물타기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면서 우리 탈출 혹은 익절 구간까지 바라볼 수 있을지 자세한 투자 전략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신규 진입 관점에서도 이제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볼 수 있는 구간일지까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수급 상황 보시겠습니다. 한 달 기준으로 개인과 외국인이 팔았고요. 기관이 샀습니다. 자, 최근까지 외국인과 기관은 스탠스에 큰 변화는 없어요. 계속해서 외국인은 매도, 기관은 매수세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제 개인의 스탠스에 큰 변화가 생겼죠. 매도에서 이제 매수세로 전환이 되면서 최근에 이제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본격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개인의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공매도는 여전히 금지가 됐기 때문에 분석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럼 재무제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매출액 2019년도 매출액부터 보시겠습니다. 64조, 57조. 자, 떨어지다 다시 올라가죠. 76조, 84조까지 올라갔다. 자, 다시 한번 좀 하향 추세. 77조, 76조. 뭐 큰 폭의 하락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꾸준하게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영업이익 보시겠습니다. 3조 8천, 2조 4천 마찬가지로 눌렸다가 엄청 크게 개선이 됩니다. 9조 대까지 올라갔고요. 이후에는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4조 대 그리고 3조 대까지 내려오고, 자, 어쨌든 뭐 매출과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해서 소폭의 하락을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뭐 큰 폭의 하락은 아니고 거의 횡보 느낌의 하락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당기 순이익은 그래도 전년 대비 좀 올라주는 점은 그래도 다행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분기별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전년 대비 영업이익 한번 분기별로 비교해 보면요. 자, 1분기 7,000대에서 5,800. 자, 어쨌든 좀 하락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 2분기, 자, 3분기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실적이 전년에 잘 나왔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역기저 효과 때문에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전분기 대비해서는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하지만 자, 역기저. 그래서 2분기, 3분기도 1조대에서 자, 7천, 9천 각각 눌리는 모습. 그래서 이제 전년 대비해서 올라가는 건 이제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 기저 효과까지 안고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실적은 전년 대비해서는 4분기부터 개선. 하지만 매분기 그래도 상승을 해주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부채 비율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과거부터 꾸준하게 60대에서 유지가 되고 있어요. 큰 변화 없고 부채 비율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괜찮아 보이고요. 자, 이어서 ROE 보겠습니다. 과거에는 4, 3 좀 아쉬웠어요. 그리고 좋았을 땐 14 근처까지도 올랐었고요. 자, 다시 이제 한 자릿수 진입하면서 내려오면서 최근까지도 계속 눌리고 있습니다. 자, 6까지, 3까지 내려오면서 올해도 3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자, 내년, 후년 가면서 4, 5 조금씩 올라갈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아쉬운 모습이죠. 그래서 수치적으로 봤을 때는 좀 많이 아쉽다. 그래서 두 자릿수 진입은 아직 먼 훗날의 얘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익성 개선이 좀 시급해 보이고, 자, 이어서 자, EPS 주당 순이익 보시게 되면요. 자, 들쭉날쭉합니다. 내렸다 올랐다 반복을 해주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내려왔다. 전년 대비 어쨌든 아무래도 자, 순이익이 조금 증가하다 보니까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한데 여전히 좀 아쉽긴 해요. 수치적으로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그래도 올라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자, 이어서 올해 배당금 전년과 비슷한 수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10,000원 초반대. 자, 1063원 나오고 있는데 만일 이대로 배당을 하게 된다면 현재 종가 기준으로 계산해 봤을 때 연간 배당 수익률은 약 2.73%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고배당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챙겨갈 수 있는 배당의 수준이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현재 PER 16.23배, PBR 0.55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상황은 지금은 적정 주가 근처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주가가 많이 내려와서 저평가 구간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실적도 아직은 조금 올라가는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전년 대비 계속해서 눌림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냥 싸다고 말하기는 좀 아쉬운 구간이다. 하지만 하반기 이후에 특히나 4분기부터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재평가 받으면서 큰 저평가 구간으로 판단이 될 수가 있겠고, 그 전에 이미 선반영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뭐 걱정은 크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자, 이렇게 정리하겠고,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분기 실적입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6.9% 감소세를 보였고, 영업이익은 17.3% 조금 더 큰 폭의 감소가 나왔습니다.
자, 그 배경에는 일단 전반적인 매출액이 감소를 했고요. 해외 철강,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이익 감소 영향으로 영업이익이 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은 좀 아쉬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상반기는 이제 포항, 사고로 개수 등에 따라서 제품 판매량이 전년 하반기 대비 감소하여 이제 분기당 820만 톤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는 기저효과 등에 따라서 분기당 830에서 840만 톤 판매를 좀 회복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실적과 마찬가지로 우리 하반기에 좀 더 모멘텀이 실려 있는 상황입니다. 자, 또한 하반기 탄소광 판매 가격에 의미 있는 상승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원재료 투입 원가 하락에 따라서 스프레드 개선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특히 원료탄 가격 하락이 원가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원료탄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지난해 4분기 334달러, 이제 톤당 334달러였었는데 이제 호주 원료탄 수출 가격은 1분기에 308달러, 그리고 2분기는 240달러까지 떨어지면서 하락이 계속해서 예상이 되는 점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싸게 좀 들여올 수 있는 상황.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슈입니다. 세계 전기차 수요 증가 둔화에 따라서 포스코홀딩스 역시 2026년 2차 전지 사업 계획을 일부 하향 조정하긴 했으나 전체적인 투자 축소 등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캐시카우 역할을 해줄 이 철강 부문이 중국 철강 회복, 업황이 좀 회복의 지연을 좀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 사업에 대한 투자 속도는 조절로 좀 나타날 수는 있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최근의 이슈는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 설명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 관점에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격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은 바닥권에 있다고 보고 있어요. 여기서 설령 더 떨어진다고 해도 뭐 큰 폭의 하락까지는 좀 예상하기 힘든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추가 하락까지는 나올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거의 바닥권으로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더 떨어지고 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조금 중장기적으로 보면서 우리가 상승할 수 있다는 거를 보고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고자 하시는 분들께는 비추하는 종목이지만 중장기 종목 찾고 계신다 그러면 포스코홀딩스도 지금은 또 기회의 가격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격대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바닥까지 다 내려왔다, 거의 다 반영이 된 이제 주가의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지금은 크게 걱정할 구간은 아니고 이제 올라갈 일만 좀 시간을 투자하는 그런 구간이 되겠다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보유자분들 대응이 중요하겠습니다. 이제 목표가부터 설정하겠습니다. 자, 목표가는 자, 지금 재료로 저는 자, 57만 원 보고 있습니다. 57만 원. 요 정도 되겠네요. 요 정도. 자, 57만 원까지 이제 많이 열려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꾸준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장기 혹은 장기, 초장기까지도 괜찮아요. 그래서 뭐 업황이 크게 뭐 안 좋아지거나 이런 악재가 터지지 않는 이상 좀 장기로 여러분들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보유하시면서 일단은 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장기로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그냥 요 정도까지 열려 있다만 참고하시고, 제가 장기 투자에서는 목표 주가 설정 의미 없다고 말씀드렸죠. 다음 달에도 바뀔 수 있는 게 목표 주가이기 때문에 그냥 요 정도 가이드라인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열려 있다. 자, 그래서 57만 원 드렸고 꾸준하게 보유하시는 전략 말씀드리면서 자, 계속해서 홀딩 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물려 계신 분들 대응 방법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해당이 되실 텐데, 자, 일단 첫 번째, 자, 목표 주가 57만 원 있죠? 여기 밑으로 맞춰 주시는 것은 기본입니다. 기본입니다. 이 57만 원 언더로 평단 관리해 주시는 거 기본. 그리고 가능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자, 이상적인 구간은 어디냐면 43만 원 라인. 요 정도 되겠죠? 43만 원 라인. 자, 43만 원 밑으로 맞춰 주시면 베스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평단이 너무 높이 위치해 계시면 사실 43만 원 밑으로 내리기 힘들 수 있겠어요. 하지만 이제 한 중간쯤에서 미드 레벨에서 물리신 분들은 충분히 뺄 수 있는 구간이죠. 그래서 가능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43만 원 밑으로 물타서 평단 꼭 맞춰 주시길 바라겠고, 여기까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57만 원 밑에 가능하신 구간까지 여러분들 가능하신 데까지는 내려 주세요. 자, 이렇게 좀 맞춰 주시고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뭐 바로 물타도 상관은 없지만 좀 반등이 나올 때 타는 게 조금 더 안전하겠죠. 그래서 자, 저평가 구간에서 반등 시 타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뭐 지금도 괜찮지만 반등이 좀 나올 때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물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타기를 좀 해서 평단을 크게 낮출 수 있는 기회 가격이기 때문에 꼭 평단 관리 잘 해주시고 중장기로 가져가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략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한 주간 고생들 하셨습니다. 이제 주말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